춘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번 설날 또 새해에는 이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코로나 재앙이 물러가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동문시장을 한 4번, 5번 온 것 같아요. 춘천에 그만큼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춘천에 와서 춘천 대첩에 희생하신 6.25 때 거기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춘천 대첩은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관공서 또 많은 시민들이 북한 괴뢰군의 침략을 일주일 동안 막아서 3일 만에 서울을 침공하고 수원 북은 경기도에서 합류해서 부산까지 내려가려는 그러한 북한 김일성 괴뢰정권의 적화 전략이 춘천에서 끊김으로 해서 다부동 전투를 낙동강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반전의 기회를 가졌던 그런 도시입니다. 충렬의 도시고 애국의 도시고 멸공의 도시입니다. 요즘 정홍진 신세계회장이 멸공 한마디 했더니 좌파들이 벌떼같이 들고 올라가서 멸공이 뭐냐 이런데, 멸공은 공산주의자들, 공산당을 멸하는 것이 멸공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괴뢰 정권, 또 호시탐탐 1대1로 정책으로 세계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중공, 이 두 집단을 멸하는 것이 멸공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지 중공인지도 몰라요. 주적을 주적이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시진핑한테 문재인이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꼼짝을 못합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사회주의 연방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국가가 가져야 될 국민의 자존심, 국가의 국격, 품격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자는 품격은 고사하고 김정은도 아니고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한테까지도 망신당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또 이렇게 자존심도 없는 지도자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원래 대기띠거든요. 이제 64시 되잖아요. 근데 문재인같이 이런 바보스러운 정부는 처음 봅니다. 저는 정말로 문재인이 없는 나라에서 좀 살고 싶어요. 문재인이 없는 나라. 문재인이 정권 잡고, 정권은 그냥 잡았습니까? 내보란금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배신자하고 좌파들이 광화문광장 장악하고 촛불 들고 거짓했잖아요. 촛불 들고 혁명이라 했는데 촛불은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입니다. 내보란금 받지 않은 대통령을 45년 구형을 때리고 22년형을 살게 만든 자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탄핵파들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잘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는 대통령이 거짓 불의의 세력에 의해서 탄핵당하고, 그다음부터 대한민국은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그래도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지켰던 나라 아닙니까? 또 우리 선배님들이,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그 힘든 보릿고개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개혁하고 생활운동하면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국민의식을 바꾸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13대 강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좌파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에 그들이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조차도 좌파의 역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이 탄핵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그 가치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진실된 나라였고 정의로운 나라였고 또 미래의 희망을 주는 그러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지켰던 그러한 대단히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들어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훌륭한 민족이 나타났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뛰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문재인 5년 만에 나라는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조차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자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까도 의혹이 아니라 일반 국민 상식으로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자들. 저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욕들을 자기 형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결혼한 지 35년 됐지만은 아직 제 와이프 손을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폭력? 아니, 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폭력적인 사람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폭력적인 나라가 되잖아요. 가정폭력이든 학교폭력이든 사회폭력이든 군폭력이든 그런 폭력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폭력으로 가족들을 저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도자가 되는 나라가 진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덕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거대 여당의 후보로 나서고 또 부인 장모의 사건들이 곳곳에 터지고 말하면은 마음은, 제가 윤석열의 마음 중에서 가장 아픈 것이 뭐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잘 모른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수정당의 후보라는 자가 국민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김건희 마누라하고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김건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원래 좌파라고, 민주당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 갔다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누가 윤석열한테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라고 했습니까?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윤석열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더불어민주당도 후보 잘못 뽑았다, 국민의힘도 후보 잘못 뽑았다, 그렇게 상식 밖에 비도덕적인 후보를 뽑아놓고 국민들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아니면은 국민의힘,
이재명이 찍으면은 문재인보다 더 새빨가니까 안 된다. 윤석열이 찍으면은 윤도리도리라 그러죠. 너무 국정 운영을 못해서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50만 동지나 우리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지치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과연 이러한 후보들을 내세워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냥 정권교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권교체하면 김종인 영감 말대로 정권교체하면 정계 개편하는데 내각제 개헌 저거 혼자 합니까? 국민들은 윤석열이 보고 정권교체하면은 문재인이 못 박아놓은 붉은 적폐, 정치적인 면, 노동적인 면, 사회적인 면, 경제적인 면, 이런 붉은 적폐를 드러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그것은 사기잖아요, 사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 공약을 해라. 내가 대통령 되면은 민주당하고 손잡고 내각제든 이현집정부제 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권개최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는 민주당하고 야합할 생각 가지고 있는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언제 자유우파 국민들이 윤석열이나 김종인이한테 민주당하고 야합하라 했습니까? 민주당의 내로남불 또 문재인의 전 무능 무책임 방역 실패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소득주도 성장 들고 와가지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무너뜨린 그러한 잘못 또 민노총을 위시한 민노총 공화국을 만들었는 노조 중심의 정책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떠나서 김정은 발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안보 불감증 북핵 폐기하랬더니 북핵 폐기는 안 하고 강원도의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 만들어가지고 북핵 폐기 평화쇼를 가지고 국민들이 팬데믹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 유해 가가지고 자기원차 종전선언 하자고 그들은 그러한 것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바꾸라고 윤석열을 지지해 주는 거 아닌가요? 언제 윤석열이가 민주당하고 손잡고 이현집정부제나 내각제나 그런 거 하랍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대통령 일만 하고 민주당 총리가 뇌치를 다 하면은 자기들이 못 박아놨는 붉은 적폐 민노총 중심 그런 법률들 사회주의 법률들 반시장 경제 법률들을 어떻게 뽑아내고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사람으로 정권 연장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같이 저런 식으로 정권 교체하면은 정권 교체 하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손잡아가지고 야합할 것 같은 그런 정권 교체를 왜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바보로 보는 겁니까? 원전 지금 문재인이 택도 아닌 원전 폐기하면은 원전 폐기를 폐기하도록 강력하게 해야 되잖아요. 또 소득주도 성장이나 52시간 근로제 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런 잘못된 걸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 뜯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민주당하고 야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올바른 정권교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저는 이재명 얘기하면은 제가 국정감사 가서 그 수많은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켰어요. 이재명 당신은 어떻게 도지사 때 어떻게 조폭영화하고 똑같냐고. 그때 그 조폭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그 사람이 하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나왔어요. 조폭들한테 돈 받았다는 그런 의혹. 대장동 사건은요 100
200억이 아닙니다. 2조입니다. 2조. 이재명이가 대장동 샀던 대장동 그거 자기가 설계했다고 국민의힘이 부동산 권력하고 결탁했던 거 그거 맞고 자기가 설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며칠 있다가는 자기는 저 사람들 대장동에 관련된 사람 모른다. 말이 됩니까? 설계한 놈이 도둑놈이에요. 설계한 놈이 공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 듣는다 해서 덮여지겠어요? 이재명 말 잘했대요. 자기 대통령 안 되면 감옥 간다고. 그런데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조사에도 감옥 갈 일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겠죠.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 도덕성에 그 정도 잔머리 굴리고 맨날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그 정도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게 되겠습니까?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김건희 여사는 청와대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후보 부인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돼요.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은 뭡니까?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 바뀌고 났더니 문재인 보세요.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지가 주인이야.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의 독한 재정 지가 다 쓰고 있어요. 아니 돈을 말이죠. 자기 주머니에 앞주머니에 공깃돌 다루듯이 돈을 막 빼가 쓴다고요. 그게 표받기 위해서 포퓰리즘으로. 그러면은 백신을 잘 백신 수급을 잘 하든지 방역을 제대로 하든지 방역하는 동안 K방역 잘했다고 계속 전 세계에서 K방역 할 때 다른 나라는 뭐라 했겠습니까? 참 웃기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백신 하나 만들지 못하고 백신 치료제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방법으로 백신을 수급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건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봤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한번 잘못 뽑아가지고 촛불 거짓 세력들 때문에 속아가지고 문재인 뽑아놨더니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의 가치도 망하고. 과거 대통령 선거에는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조금의 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도 차선은 뽑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국민들 설득했잖아요. 야당에서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선택을 강요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대한민국 역사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치욕의 역사예요. 치욕의 역사. 국민의 수준은 위대하고 국민의 수준은 전 세계에 가장 앞서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 후보가 1, 2위를 달리고 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헌법적 가치인 모든 권리는 국민에부터 나오는데 모선들이 5년 정권 잡으니까 저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뜯어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가 뜯어고칩니까? 국민의힘이 뜯어고칩니까? 나라 이렇게 체제 바꾸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다 무너뜨리고 백신 수급 잘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국민의힘들 다 어디 갔어요? 지식인들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저항 한번 했습니까? 우리 공화당만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어요. 문재인은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를 한다. 일당 독재를 극해다장해가지고 악법이라 하는 악법은 붉은 악법들 다 대못 박아놨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해야 될 KDI는 문재인 정권의 압박에 의해서 사회주의 경제 정책으로 다 바꾸고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원전은
원전 한기, UAE 같은 원전 한기가 25조입니다. 대한민국 가장 우수한데 미래산업, 블루칩 산업을 문재인이가 영화 보고 울면서 전문가들이 한것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원전을 폐기한다. 그러놓고는 사우디나 체코 가가지고 원전 사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당신 나라 원전 위험하다고 폐기해놓고 왜 우리한테 원전 사락하냐.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앞에 대놓고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전 폐기할 때 전기요금 1.5배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요금 두고 보십시오. 1.5배 오릅니다. 우리 공화당은요, 원전 폐기를 폐기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전기 작업 자동률 중에서 원전이 26%밖에 안 돼요. 이 정부 들어서 원전이 전기 비율이 30%에서 26% 떨어졌어요. 오히려 40%를 올려야 됩니다. 전기값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쟁에서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산업동력뿐만 아니라 가정 전기가 많이 쓰는데 전기값을 내리는 정책을 써야지 전기값을 올리는 정책을 쓰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이 원전 폐기해서 대한민국이 몇십 조를 날린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몇백 조를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원전학과 학생들 학과가 없어지잖아요. 원전학과 교수들 어디 있습니까? 원전 건설업자들, 원전 기술자들, 원전을 운영하는 기술자들 다 외국에 유출되고 나라를 망쳐도 이렇게 망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산업인 원전을 폐기하는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미친 정권이 미친 정권. 그래서 문재인 정권하고 반대로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원전 폐기를 폐기해서 원전 투자를 10조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5년 동안 원전 수출을 10기만 하면은 대한민국의 어떠한 산업보다도 삼성전자와 맞먹는 것이 대한민국의 원전입니다. 잘못된 사회주의자들의 망상 때문에, 잘못된 자생 공산 사회주의자들의 망상 때문에 왜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다시는 문재인같이 사상적으로 경도대가 있고 왼쪽 뇌로 생각하고 왼쪽 눈으로 보고 왼쪽 가슴만 생각하고 왼쪽 손만 사용하는 그런 붉은 왼쪽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5년 동안 참 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국민들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뇌물 한 푼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는 사람. 그런데 45년 행위를 형을 때리는 윤석열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목숨 걸고 했다는 김건희의 말은 도대체 뭐예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붉은 적폐를 청산하고 문재인을 국정농단으로 감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다시는 문재인 정권 같은 좌파 정권이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았으면 됐습니다. 이제 다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절대 공산사회주의자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의 삶까지 문제시 되기 때문에 이번 선택은 여러분의 삶보다는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의 삶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문재인보다 더 악독하다 해야 됩니까? 더 빨간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사람들 많이 압니다. 제가 국회의원 3선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있었으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당대표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스팔트로 나온 것은 이 나라가 그래도 진실된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촛불이 정의입니까? 그들이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문재인이 정의입니까? 문재인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의 화신이에요. 그런데 또 국민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 그 주인의 능력, 주인이 채찍을 들고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찍을 들고 호되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지금 언론 방송이나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화당을 감추려고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에 당원 45만 당원으로 우리 공화당이 당원이 제일 많습니다. 제3당, 3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 여론조사에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 언론방송 다루지 않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왜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무시해도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문재인을 좌파 독재자라고 얘기하고 문재인 정권을 다시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지 못하고 도망갈 때 저런 비겁한 놈들이 어디 있느냐고. 국민들이 아파 죽겠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운데 정치하는 야당이라는 놈들이 다 도망가고 고개 숙이고 굴종할 때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불편하느냐고. 그럴 것 같으면 당당하게 집에 가서 돈도 많던데 집에 가서 그냥 안아보고 있지 뭐하러 정치하느냐고. 그렇게 당당하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야 국회의원들요, 제일 무서운 사람 조문진입니다. 왜? 바른 소리 하거든. 바른 소리. 문재인 앞에서도 바른 소리. 제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솔량 동량이에요. 동량. 그러면 국민을 대신해야죠. 자기 자신이나 자기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말 주인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 국민의 권리가 바로 투표를 통해서 권리 행사를 해주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방 출신이고 여러분들도 지방 출신입니다. 지방에서 태어난 게 죄입니까? 춘천에서 태어나서 춘천에서 공부하고 춘천에서 일자리 찾고 춘천에서 결혼하고 춘천에서 여생을 보내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방에는 사람은 사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어요. 일자리도 없고 전부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수도권이 지금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자리도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가 15,000명 가까이 됐잖아요. 수도권이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10,000명. 여러분, 수도권은 교육이든 부동산이든 환경이든 이제 이 코로나 재앙까지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망하게 생겼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철학적 사고를 바꿔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 때만 지방 얘기하지 말고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는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협력적 사고를 가지고 지방도 수도권까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 딸들한테 지방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지방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수도권 주민들을 설득하고 정치인을 설득해서 수도권 경제 독립 지켜줘야 되잖아요. 45조만 하면 됩니다. 45조. 대한민국의 예산이 600조가 넘는데 지방 경제 독립 45조만 하는 되는 사람들을 지방을 이렇게 발치하고 무시하고 지방은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 중심에 빠져있는 정치인들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되면은 춘천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쳐다봅니까? 선거 지나고 나면은 수도권이 표가 많으니까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지방은 인구가 없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간단한 논리지 않습니까? 수도권에다가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지금 70한 6대 24 정도 되는데 이거요 6대4 60대 40으로 바꾸는데 45조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서 45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이제 지방도 중앙정부 눈치 보지 않고 지방사업도 하고 지방사람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의무고 책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인구의 반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경제, 교육 모든 것을 수도권이 장악하고 정치 부분도 수도권이 장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춘천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리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뽑아주면은 여러분들 지역의 이익은, 여러분들 지역의 삶은, 여러분들 지역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지방을 잘하는 대통령이 필요하겠구나. 그것도 지방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방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하나라는, 수도권 내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라는 그러한 철학적 사고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선택은 이제 나라의 존망을 가르는 선택입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좀 삽시다. 지방에도 젊은이들이 좀 웃으면서 좀 살자고요. 대학 졸업하고 스펙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이거요 지도자가 나서서 설득하면 됩니다. 돈 45조 50조만 들어가면은 지방경제 활성화 가능한 거예요. 지방경제 독립이 돼야지 무슨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후보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겠어요? 제가 앞만 둘러봐도 좋은 집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춘천 풍물시장 장날에 이렇게 장사하시는데 저희들이 좀 많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는 하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라도 바꿉시다. 정치도 제발 세대교체 좀 합시다. 세대교체. 우리 공화당 젊은 사람으로 이미 세대교체 다 하고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도 세대교체를 해서 다양성을
정치 안으로 가져오고 부정부패한 놈들 정말 뽑지 마세요,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온 그 사람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뽑지 마세요. 저는 군대 만기 제대하고 우리 아들도 백마부대 만기 제대했어요. 왜 군대를 안 가냐고. 안만 찾아봐도 군대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귀족이냐,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특권층이라냐, 이런 사람들 이제 정치판에서 몰아냅시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 또 부정부패 없이 당당한 정당,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정권,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